이번 영상은 9장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 살펴보기에서 9.1절 변수와 상수, 9.2절 자료형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와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를 의미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이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정해진 문법인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지어주고 할당할 데이터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작성을 했는데, 이러한 문법이 결국 nu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만들어서 1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변수에 할당된 데이터는 우리가 간편하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onsole.log는 단순하게 우리가 코드 러너로 이 밑에 아웃풋에 출력해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메서드인데, 이렇게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num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출력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사용되어진 var과 같은 키워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말 그대로 어떠한 동작이 예약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예약어 또는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 다음에 오는 이러한 num과 같은 부분을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이 식별자는 이 앞에 있는 키워드로 생성되는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호 기호는 이제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10과 같은 건 이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10 플러스 20처럼 어떤 덧셈을 하는 이러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10 플러스 20 자체는 어떠한 값을 추론하기 위한 표현식이고요. 이 10 플러스 20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30이라는 이 데이터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는 키워드, num은 식별자, 등호는 연산자, 10 플러스 20은 표현식, 그리고 이걸로 계산되는 30은 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작성한 문법을 세부적인 용어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라는 키워드 말고 이제 또 어떤 키워드를 하나 더 배워볼 거냐면 let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변수를 생성할 때 바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let과 그리고 또 배우게 되는 const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바라는 키워드가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난 분명히 num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0 플러스 20이라는 표현식의 결과를 할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num에 할당되어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이름으로 5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분명히 나는 30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또 다른 코드로 인해서 이렇게 num이라는 변수의 데이터가 변경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변수 이름이 중복되어져서 재생성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A라는 개발자가 만들었고 얘는 B라는 개발자가 만들었으면
A라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B라는 개발자가 이걸 만든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num이 왜 50으로 바뀌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변수 공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라는 키워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키워드가 let이라는 키워드예요. let이라는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바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선언하고 할당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점이 차이점이 있냐면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코드를 저장했을 때 identifier num has already been declared. 이미 num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결국 num이라는 게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에러인 겁니다. let이라는 키워드는 식별자가 이렇게 중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변수명이 중복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바라는 키워드는 진짜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let과 이따가 배우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let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또 다르게 호이스팅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호이스팅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sole.log num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num을 뒤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레터 기반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1번 라인부터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나는 이 3번째 줄이 먼저 실행이 될 텐데 이 3번째 줄에서는 num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num이라는 게 아직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에러가 나지 않고 undefined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바스크립트의 이 바라는 키워드는 호이스팅이 되기 때문인데요. 호이스팅이 뭐냐면 선언부와 할당을 나누어서 선언부를 최상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호이스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코드에서 num은 선언 부분이고 num10은 할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코드였잖아요. 이런 코드는 선언과 할당으로 분리가 되어서 선언 부분은 최상위로 끌어올려와 지고 할당 부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num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줄에서 에러가 안 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호이스팅이에요. 선언과 할당을 나누어서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행위. 자, 근데 이런 게 let 키워드는 불가능합니다. 자, let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봤을 때 이렇게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num이라는 변수에 액세스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의되어져 있지 않아서 뭐 영어를 못하는 제가 해석을 해도 대충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자, num이라는 변수를 5번째 줄에서 출력하고 있는데 참조해서 얘가 출력할 때는 num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num이라는 건 그 다음 줄에 오니까 이 let이라는 키워드는 바라는 키워드와는 다르게 호이스팅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견고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라는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말고 스코프의 범위도 좀 다른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10.4절에서 스코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잠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변수를 생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키워드에는 바와 let이 있는데 바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되도록 let을 사용을 해야 된다. 다만 이 let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지원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사용해야 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뷰라든지 레이크트라든지 또는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컴파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바벨과 같은 프로젝트가 연동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충분히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키워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t 키워드 말고 마지막으로 const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되게 많죠? const 키워드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뭐 선언하고 사용해 보는 데 있어서는 코드를 저장해보고 실행해보면 별 차이 없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bar와 let과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냐면 const는 이렇게 한번 선언되고 할당되어 버리면 재할당이 불가능해요.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야, 이미 const variable은 재할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const 키워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할당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다시 할당할 일이 없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 그러한 데이터는 const라는 키워드로 생성해서 관리하면 좀 더 단단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const 키워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bar나 let은 이런 식으로 선언부터 하고 나중에 할당을 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저장해보면 전혀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const는 그런 게 안 돼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할당하는 게 안 됩니다. 무조건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해야 돼요. 이게 const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bar, let, const라는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bar, let, const 키워드 다음에 오는 이런 식별자도 이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칙은 제가 동영상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에 9.1.4절에서 식별자 명령 규칙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9.2절에 나와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료형. 이 자료형은 뭐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 10이라는 것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자료형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헬로우나 자바스크립트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이 문자열입니다. 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데이터를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 문자열 자료형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작은 따옴표가 시작하고 종료되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인데 이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의도치 않게 여기까지는 닫힌 게 돼버리고 얘는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져야 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가 있는 곳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큰 따옴표를 넣어야 돼.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있는 곳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도록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하나의 문자열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큰 따옴표가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문자열은 이거예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문자열이 이거예요. 보시면 지금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선언해서 위와 같은 문자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서 이미 에러가 나요.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도 저도 전부 다 에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덧셈 기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작은 따옴표로 만들고 이 작은 따옴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닫고 이렇게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가 포함돼서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덧셈 기호를 사용하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라고 해서 문자열끼리 연결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주는 연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문자열과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해줘요. 연결해주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문자열을 만들어주고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만들어서 문자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두 개를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로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문자는 무언가 이제 이스케이프가 탈출하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문자열의 의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문자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작은 따옴표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작은 따옴표에 이스케이프 문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문자는 뭐냐면 보통 윈도우 키보드 기준으로 엔터키 위쪽에 슬러시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스케이프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렇게 따옴표 앞에 각각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케이프 문자 때문에 이 따옴표는 이 문자열을 종료하는 그러한 따옴표로 인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따옴표다.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선언하고 만드는 그런 따옴표가 아니라 얘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옴표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해결 방법은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하는 건데요. 템플릿 문자열은 뭐냐면 작은 따옴표도 아니고 큰 따옴표도 아니에요. 바로 윈도우 키보드 기준으로 숫자 자판 1번 옆에 있는 또는 탭키 위에 있는 또는 ESC 키 밑에 있는 그걸 백틱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 백틱 기호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백틱 기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은 따옴표도 아니고 큰 따옴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작은 따옴표가 오든 큰 따옴표가 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얘는 백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템플릿 문자열 같은 경우는 ES6에서 새롭게 추가된 거여서 단순하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얘를 지원해주는 그 컴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뭐 바벨과 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템플릿 문자열이 또 좋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달러 표시하고 중괄호를 열었다 닫은 다음에 여기에 msg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msg라는 요 변수의 데이터가 여기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템플릿 문자열은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치환해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배울 때 또는 ES6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템플릿 문자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문자열을 선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숫자형이 있어요. 숫자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숫자를 말해요. 이런 숫자 1, 10, 100, 1000만 이런 걸부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음수까지 또는 1.4, 1.1.5처럼 소수점까지 모든 종류의 숫자 데이터를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러한 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숫자형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0.1 더하기 0.2 하면 우리 기준에서는 얘는 0.3이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0.3이 아니고 0.3000004가 나와요. 이는 자바스크립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컴퓨터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는 숫자를 다룰 때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다루는데 어떤 언어든지 이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이 숫자를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0.1 더하기 0.2가 잘 안 돼요. 이걸 비롯해서 몇몇 개의 덧셈, 소수점 덧셈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소수점 때문에 정확하게 0.3으로 딱 떨어져서 계산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하는데 0.1과 0.2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진수로 표현해서 합산했을 때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소수점을 덧셈하거나 계산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10으로 곱해서 소수점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10으로 나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소수점이 계산이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10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0.3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자료형이 있냐면 논리형이 있는데 논리형은 true 또는 false 두 개의 값을 의미해요. true 아니면 false. 얘를 논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형의 이제 특별한 특징은 true나 false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값 할당 말고도 10은 20보다 작다. 10은 30보다 작다. 30은 0보다 크다. 아니면 30은 30과 같다. 이런 것처럼 어떤 연산의 결과에 의해서 논리적인 값에 따라 true와 false라는 논리형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undefined가 있어요. undefined는 뭐냐면요. 변수를 선언만 하고 할당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undefined가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undefined가 출력이 되죠.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데이터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할당하지 않고 선언만 되면 자동으로 undefined라는 자료형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이때의 undefined 자료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형은 null이 있는데 이 null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null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undefined와 null을 한데 묶어서 특수 자료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undefined는 선언했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undefined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undefined가 들어갈 상황이면 자바스크립트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null은 아니에요. null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임시적으로 비워두겠다. 아직은 이 변수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할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비어있다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ull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형에는 객체 자료형이 있는데 이 객체 자료형은 나중에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괄호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자료용을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은 대괄호 사이에 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는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배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젠 특별하게 하나의 값만 꺼내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이에요. 0, 1, 2. 내가 10을 꺼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과 대괄호 열고 닫고 0번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봤을 때 얘가 딱 정확하게 꺼내집니다. 얘를 꺼내 볼까요? 1이라고 하면 돼요. 0, 1, 2라고 했죠? 2네요. 코드를 저장해 보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A가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배열 안에 하나의 배열이라는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전부 다 묶어서 담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형도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데이터의 범위는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